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36페이지 4 승강록의 기계실 이 부분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승강록에 되면 카와 규정체가 오르내리는 그러한 이제 길을 승강록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카를 운전하기 위한 기계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제1절 승강로, 1. 승강로 구조. 이 승강로는 벽 또는 울타리에 의해서 위부 공간과 격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강로에는 카를 운전하기 위한 그런 설비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을 쌓아 놓는다거나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관련 문제도 이제 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승강로에는 설비, 그것에 필요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에 권상구동식 엘리베이터 상부 틈새. 카와 기능추 로프로 매달은 권상식. 자, 그러면은 2번에서는요, 중간쯤에 카가 최상부에 있을 때, 카 지붕 가장 높은 부분에서 승강로 천장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요. 0.5m 이상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표가 나와 있죠.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 위에 있을 때 피트 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 유효 수직거리는 0.5m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이 0.5m 이상, 자, 이 수치 또 기억이 되셔야 할 겁니다. 이어서 3번에 출입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장 쪽 카, 사람이 타고 내리겠죠. 자, 그러면은 1번에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과의 거리는 35mm 이하여야 한다. 자, 만약에 센치로 시험 문제 나온다면요, 3.5cm 이하 이렇게 되겠죠. 항상 시험에 나와요. 이것은 시험 볼 때마다요. 로프의 안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경이라든가 똑같아요. 이 부분도 항상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에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과의 거리는 35mm 이하. 그런데요, 장애인용은요, 30mm 이하입니다. 바로 이제 뒤에 제가 메모를 해 드릴 텐데, 두 개를 같이 외우셔야 이 혼동이 안 돼요. 그래서 카 문턱과 그 다음에 승강장 문턱과의 거리는 35mm 이하, 그 다음에 장애인용은 30mm 이하,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이어서 2번에 카 문턱 끝과 이번에는 승강로 벽과의 간격입니다. 자, 15cm 이하여야 한다. 밀리미터라면은요, 150mm. 너무나도 시험에 잘 나와요. 2019년 4월 20 이후에 법 개정되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항상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 조명 쪽도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승강장 조명이요. 사람이 타고 내리는 그 승강장 조명은 자연 조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연 조명 밝기는 50럭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이 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제2절 기계실입니다. 그러니까 카를 운전하기 위한 각종 그러한 기기들이 있는 그 기계실을 말하죠. 그러면 기계실의 종류
이 기계실의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해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사이드 머신 타입, 그 다음에 베이스먼트 타입, 그 다음에 정상부 타입. 이 사이드 머신 타입은 기계실 꼭대기,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에 설치를 한, 그 다음에 베이스먼트 타입은 기계실 하부, 이 측면, 그리고 이제 기계실 크기라고 하는 것은 승강로 면적의 2배 이상. 이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정상부 타입이 있어요. 승강로 그냥 그 꼭대기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정상부 타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계실 종류 나온다면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기계실 쪽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 간단히 메모를 해드리겠습니다. 기계실 중요사항. 자, 먼저 뭐니 해도 기계실 출입문,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기계실 출입문은 폭이, 그러니까 가로가 0.7m 이상, 그 다음에 높이가 1.8m 이상일 것.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폭이 0.7m 이상, 높이가 1.8m 이상의 금속재 문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계실 문은 외부로 열릴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가 아니고 외부로 열릴 것. 외부로 열릴 것 하면 가천장의 구출구,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로 열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계실 출입문은 규격이 이와 같이 된다. 더불어서 기계실 출입문이 이렇다 그랬는데 이것과 규격이 똑같은 것들이 우리 승강기 쪽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쪽에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피트 출입문, 이 피트 출입문 하게 되면 피트라고 한다면 카 바닥과 그 다음에 승강로 바닥과 그 갭이라고 그랬죠. 그 갭이 2.5m 이상 되면 피트 출입문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트 출입문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승강로 출입문, 승강로 들어가서 승강로 그 장치를 본다고 할 때에 이 승강로 출입문 설치를 하지요. 자, 그래서 기계실 출입문, 피트 출입문, 승강로 출입문의 그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외우시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더불어서 하나 이제 더 점검문이 있어요. 점검문. 이 점검문은요, 승강로 이렇게 이 고층인 경우에는 승강로가 상당히 길겠죠. 그러면은 어느
지점에 가서 문을 열고 살짝 부른 거예요. 승강로 괜찮은가 하고. 그 문, 그것이 뭐냐면 점검문입니다. 그 점검문은 작아도 되겠죠. 머리만 들어가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머리만 들어가서. 그래서 이 점검문인 경우에는 자, 폭이 0.5m 이하, 그 다음에 높이가 0.5m 이하. 자, 이 점검문도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다 이하예요, 이하. 머리가 큰 사람도 이 정도면 승강로 볼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실 피트 출입문, 승강로 출입문 규격, 그 다음에 점검문, 자, 요 규격 잘 기억하셔요. 한꺼번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잊지를 않습니다. 따로따로 하게 되면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규격을 말씀드렸고, 이 기계실 출입문, 피트 출입문, 승강로 출입문은 외부로 열릴 거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검문 역시 똑같아요. 점검문도요, 승강로 괜찮은가 하고 점검문 열고서 머리 뒤밀고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외부로 열릴 것, 점검문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실 출입문은 폭이 이와 같다. 다음에 또 기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온도요. 가가 오르고 내리려면 각종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요. 뭐 릴레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온도, 이거 상당히 영향 미치거든요. 그래서 기계실 온도는 섭씨 5도씨에서 40도씨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관련 문제도 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계실 쪽에서 중요한 것이 기계실 바닥면 조도는 200 럭스 이상일 것. 기계실 조도, 바닥 조도는 200럭스 이상일 것. 뭐 항상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 밝아야 된다 이거죠. 기계실 들어갔을 때에. 그 다음에 이 기계실에는요, 한 개 이상의 콘센트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콘센트가 없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실에는 한 개 이상의 콘센트가 있어야 된다.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이상의 콘센트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구동기의 기계실에 전동기도 돌아가겠죠. 어떠한 그 장치 이러한 것들이 움직이겠죠.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동기의
회전, 부품 위로, 0.3m 이상의 0.3m입니다. 0.3m 이상의 유효 수직 거리가 있을 것. 자, 회전 부품 위로 0.3m 이상의 유효 수직 거리가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무엇이 닿거나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 구역에서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일 것. 자, 2.1m입니다. 2m 아니에요? 과거에는 2m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1m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관련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 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승강기 제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속도를 제어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베이터 쪽에서는 그 전동기를요, 직류 모터도 쓰고 교류 모터도 써요. 그런데 교류 모터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를 쓴다고 그랬어요. 자, 삼상이 들어와서 쉬운 말로 전기 세선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전동기가 삼상 전동기예요. 삼상 전동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전기에서 나온 하나의 전기 파형입니다. 전류 파형. 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상을 먹어서 운전이 된 전동기가 삼상유도 전동기입니다. 전기 두 상을 먹어서 운전이 되는 전동기를 단상 전동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엘리베이터 쪽에서는 또 에스컬레이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상유도 전동기를 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류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이 제어 방식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직류를 먹어서 돌아가는 직류 모터예요. 직류 전동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청지 레오나드 방식이 있다. 자, 만약 시험 문제에 다음 교류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워드 레오나드 방식, 청지 레오나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를 먹어서 운전이 되는 직류 전동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드 레오나드 방식 설명을 합니다. 워드 레오나드 방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직류 전동기에 계자 직류 전동기에 계자 전류를 제어하는 방식,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까지는 모르셔도요, 워드레더 방식과 청지 레오나드 방식은 직류를 먹어서 운전이 되는 그러한 전동기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직류 전동기가 있어요. 이 회로들을 보게 되면 분권 전동기, 직류를 여기에서 먹어서, 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축을 써먹자고 만든 것이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축에다가 무엇을 연결을 하면 부하가 흘린 거예요. 그렇다면 부하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또 얘는 들어와서 이 회전자, 즉 전기자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있겠죠.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계자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계자 전류가 있어요. 얘는 부하 전류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흘러가겠죠. 물론 저항이 크면 조금, 저항이 작으면 많이 가겠죠. 자, 분권전동기, 직류 분권전동기 회로들은 이렇습니다. 전원을 먹어서 부하를 여기에 걸면 부하 전류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흘러 들어가고, 계자 전류 흘러 들어갑니다. 이 계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회전자, 얘는 속도는 공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상수고요. 이게 뭐냐면 극수예요. 자속. 그 다음에 전압, 가해준 전압,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회전자에 감겨 있는 코일에 의한 전기자 저항,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전원, 전압, 그 다음에 자속,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 회전자는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직류전동기의 계자 전류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 적으면 조금 나오겠죠. 조금 나오면 크겠죠. 빨리 돌겠죠. 반비례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것을 크게 하면 자속 크겠죠. 크면 반비례니까 속도는 느리겠죠. 이렇게 여기에 요 회전자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청지 레오나드 방식이 있어요. 청지 레오나드 방식. 이 청지 레오나드 방식은 사이리스터를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사이리스토를 이용을 해서 교류를 직류로 받고 전동기에 공급하는 방식. 좀 이해하시기 어렵죠? 자, 원래 이 전기 기기 쪽이,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이해는 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정지 리오노드 방식. 이 정지 리오노드 방식은 사이리스토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이 사이리스토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SCR이라고 있어요. SCR. 자, 이 SCR은 이 교류,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요, 형광등에 흘러들어오는 전압전류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형광등도 부하죠. 각종 부하가 먹는 전압전류는 사인파형으로 들어옵니다. 물결 치듯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사이리스토를 이용한다. SCR 개를 이용을 하면 이러한 파형, 얘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 위상제어라고 말을 하는데 분필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형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죠. 자, 요 부분만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전압도 떨어지겠죠. 자, 요 부분이 우리는 점호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사이리스토를 이용해서 교류는 각종 부하가 먹는 전압전류 파형은 이렇게 쌓인 파형이 되는데 직류 전동기에 필요한 분필을 칠해놓은 얘네들을 요것만 이제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전동기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압제어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정지 련오더 방식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교류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직류 엘리베이터 제어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워드 련오더 방식과 정지 련오더 방식이 있다. 정지 련오더 방식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이리스토를 이용해서 교류 파형을 잘라내고 그 부분을 직류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 나오는 그 전압전류도 작아지겠죠. 그것을 직류 전동기에 공급을 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그 부분이 많으면 빨리 돌고요. 그 부분이 조금면 천천히 도는. 자, 그래서 사이리스토를 이용해서 한다 하는 거. 다음에 교류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교류를 먹어서 회전자가 도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교류 엘리베이터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 1번의 교류 1단. 이 교류 1단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일 구식적인 방식이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메모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전원을 공급을 해서 이제 기동을 시켜요. 전원을 공급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지는 전원을 차단하여 브레이크로 제동기로 정지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빨리 돌리고 회전자를 천천히 돌리고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전원을 공급해서 기동 버튼에 의해서 운전시키고, 정지는 전원을 차단해서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정지시키는, 이것이 뭐냐면 교류 1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 2단. 이 교류 2단은 이 전동기, 이 기동 권선, 그 다음에 운전 권선, 코일을 따로따로 감는 거예요. 두 집안 식구로. 그래서 기동과 주행은 고속 권선으로 그 다음에 감속과 착상은 회전자를 이제 세우는 착상은 저속 권선으로 한다. 그래서 코일을 두 군으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두 집안 식구로 이렇게 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류 2단에서 특이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4대1, 이 말이 중요합니다. 4대1 속도 비로 착상시킨다. 4대1 속도비로 착상시킨다. 예를 들면 분당 60m로 운전이 됐다. 4대1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세울 때에는 분당 15m 4대1 됐죠? 그래서 속도를 완전히 죽여가지고서 세우는. 그러면 시험문을 보기 위해서는요, 4대1 하면, 교류 2단 속도제어 방식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캐치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4대1 속도비 착상은 칼을 세울 때 그 오차, 칼을 세울 때 그 오차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착상 오차, 그 다음에 감속도, 속도 분당 60m인 경우에 그 감속도, 그 다음에 감속 시의 책. 이 감속 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감속도 변화 비율을 말합니다. 감속도 변화 비율.
과인도 문제에 교류에 대한 속도 제어에서 4대 속도비로 착상을 시키는데 감속수의 책, 이 뭔 말입니까? 과인도 문제도 나와 있죠. 그러면은 감속도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리프 시간. 또 크리프 시간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저속으로 주행하는 시간. 얘네들을 고려해서 4대 속도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교류 2단 속도죠. 설명을 해드렸고 이어서 이번에는 교류 귀환제요. 이 교류 귀환제어는 카의 실제 속도, 실속도와 지령 속도를 비교해 차이가 나면 다르면 사이리스터의 SCR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반도체 아주 작은 그러한 전자 부품이하여 사이리스터의 점호각을 받고 유도 전동기의 그러니까 전동기의 유도, 전동기는 유도를 뭘로 합니까? 안내를 뭘로 합니까? 전기가 하죠. 그래서 전동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유도자를 붙이기도 해요.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한다. 자, 카의 실속도와 지령 속도를 비교해서 다르면 사이리스트의 점호각을 받고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한다. 점호각 설명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분필로 칠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점호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점호각 직류 전동기에도 나왔어요. 교류 전동기에도 지금 교류 교환제어 나와 있어요. 점호각이라는 것이 과연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점호각이라는 건 나오면 야, 교류 교환제어냐?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설명을 드린 정지 리오나르도 방식이냐? 이 점호각 말 나오고서 한국사람인력공단의 답이 2개로 채점이 됐었어요. 점호각 갖고 제어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 교류 교환제어, 그 다음에 정지 리오나르도 방식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2개죠. 그래서 교류 교환제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호각이라는 말은 교류 교환제어에서도 나오고 정지 리오나르도 방식에서도 나오더라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VVF 제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교류 제어 방식에서 가장 근간에는 VVF 제어 방식을 써요. 이게요.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예요. 베리어블 영어사는 찾으면 변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전압도 변화시키고 주파수도 변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신기술이죠. 그래서 건간에는 전압도 변화시키고 주파수도 변화시키는 VVVF 제어 방식을 교류 전동기를 쓴다면 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 VVVF 제어 방식은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을 해요. 직류에서 교류를 넘겨칠 때에 그때 이제 이 전압 주파수를 이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VVVF 제어 방식을 인버터 제어 방식 이렇게도 말해요.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VVVF 제어 방식, 즉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방식을 인버터 제어 방식이라고 한다. 왜?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켰죠. 직류에서 교류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인버터 제어 방식 이렇게 말해요. 직류를 교류로 변화시킨다. 인버터 제어 방식.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킨다. 컨버터 제어 방식.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직류 엘리베이터 제어 방식, 교류 엘리베이터 제어 방식, 종류 시험에 이렇게 직류 무엇이 있고 교류 무엇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 있는 문제는 직류 엘리베이터 제어 방식, 교류 엘리베이터 제어 방식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 2단 제어 방식에서 감속시 책, 뭔 말하는 거냐? 감속시 변화 비율을 말한다. 크루프 시간, 뭐 말하는 거냐? 저속으로 주행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리스터 첨호각 말 나오면 정지 레오노드 방식에서도 나오더라. 그 다음에 교류 교환 제어 방식에서도 이 첨호각이라는 말이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